안녕하십니까?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강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골라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강의 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강론을 통해서 강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이번 이 강의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말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의 핵심인 오늘 이 문제를 몇 가지를 이렇게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바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척추의 왜곡이 병의 원인이 되고 척추의 왜곡은 다리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간추려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관찰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통 및 디스크는 사람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천태만태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치적으로 보면 허리가 아프냐, 골반이 아프냐, 그러면 다리의 이상이냐, 허리의 이상이냐, 골반의 이상이 왔느냐, 다리의 이상이냐 하고 위치를 자기의 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증세로 본다면은 통증이냐, 땡기느냐, 저리냐. 회복되는 단계는 이 통증 단계가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땡기고, 그 다음에 저린 것은 아주 이건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통증은 피가 많이 모여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긴장은 왜 된다 했어요? 관절의 변이가 있기 때문에 긴장된다 이 말이에요. 척추의 변형은 요추의 허리 부위, 요 부위에 긴장을 가져다 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땡긴다는 건 뭘까요? 신경이 이상이 오는 겁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린 것은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경이 저기서.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CT나 MRI를 찍어봐야 확인되겠지만은 척추 협착증이 있고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추간판 파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간판 파열은 속히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것이 제일 고생을 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것은 바른 자세를 해줄 때에 제 정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증세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왜 척추가 협착됐는지, 왜 추간판이 탈출됐는지, 왜 추간판이 파열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척추가 협착됐다는 것은 뭡니까? 척추가 어디에 올려 있어요? 골반에 올려 있지 않습니까? 골반이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골반은 왜 틀어져요? 골반은 어디에 지탱되어 있습니까? 두 다리에. 두 다리가 차이가 나면 그 위에 골반이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협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리는 왜 차이 날까요? 두 다리 차이 난다는 것은 다리 자체가 길고 짧은 게 아닙니다. 둘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차이가 다리 자체가 차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몇 사람 못 봤습니다. 거의 다리가 같아요. 또 그런데 고관절이 변화가 오면 그 고관절의 변화에 따라서 전방전이가 되면 그쪽 다리가 길게 보이는 겁니다. 길어집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틀어지면 다리가 차이가 나고, 다리가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변형이 돼서 협착증이 된다든지 탈출증이 된다든지 척추관판이 파열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다리 길이를 교정하고, 다리 길이가 교정이 되면 골반이 교정하고, 골반이 교정된 뒤에 척추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척추가 교정된 뒤에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면 자세가 바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이상 부위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이 자연 법칙을 절대 역행해서는 근본적인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간판이 파괴될 때 경우에는 지체 말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교정을 받으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 후에 제가 3번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이 저한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다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차니까 골반이 많이 틀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척추만 아무리 만져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자 이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이 바닥에 흘러는 이 물을 아무리 청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세면기에 있는 그 수도꼭지가 지금 고장나서 거기서 물이 새고 있는데 바닥 청소만 하면 뭐합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중에서 보세요. 제가 자꾸 고관절 하는데 고관절이라는 것은 이 골반 양옆에 다리 붙어 있는 이 다리의 대퇴골,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골두죠, 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130도 가서 골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보고 고관절이라고 그래요. 이 고관절이 한쪽이 전방으로 변이가 되면 빠지는 게 아닙니다. 탈구가 되는 게 아니고 전위가 살짝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1mm만 변형이 돼도 저 밑에 발에 가서는 엄지발가락 따에 보면 몇 센치가 차이 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다리 차이 난다니까 다리가 그만큼 차이 나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고관절 각도가 이게 130도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1mm만 전방으로 변이가 돼도 이 다리의 차이는 여기가 끝에 가서 보면은 한 2, 3cm가 차이 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틀어지면 다리가 차이 나고, 다리가 차이 나면 그쪽 골반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반대편 골반은 뒤로 틀어집니다. 그럼 뒤로 이렇게 짧은 쪽이 뒤로 높아요. 엎드려서 보면은요. 그러면 척추가 어느 쪽으로 휘겠습니까? 긴 쪽으로 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른쪽 고관절이 이상이 있어 오른쪽 다리가 길으면 오른쪽 골반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 척추가 어느 쪽으로 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생하면 이쪽 왼쪽으로 휘게 생겼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형충 기능이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긴 쪽으로 이렇게 구부려 주어야 이 균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오른쪽 다리가 긴 쪽 골반이 높고 엎드리면 짧은 쪽 골반이 높습니다. 엎드려 보면 상하로 볼 때, 앞뒤로 볼 때는 이 짧은 쪽 골반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좀 오래 간다든지 만성된 사람들은 또 급성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긴 쪽 골반이 옆으로 빠집니다. 옆으로, 한쪽 옆으로.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조금 이게 차이가 나죠? 이 팔이, 이 사이가. 여기. 그래서 긴 쪽은 붙고 짧은 쪽은 뜹니다, 이게. 이렇게 똑바로 서서 팔 내려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옆으로 틀어진 사람은 좀 교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시고, 역시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한쪽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척추, 어깨가 그쪽으로 처져요. 짧은 쪽 어깨는 높고, 그러면 고개는 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눈은 어떻게 될까요? 긴 쪽 눈이 커요. 그 다음에 이 콧구멍은 긴 쪽 콧구멍이 좁아집니다. 그 다음에 웃을 때나 말할 때 입술이 짧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시면은 우리의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은 이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경추, 목뼈가 7개, 흉추, 이 늑골이 붙은 흉추 있지 않습니까? 흉추가 12개, 요추, 이 늑골이 없는 요추가 5개, 그 다음에 선추, 미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그것이 만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간단한 삼각 지붕인 집의 네 기퉁인 기둥을 다리로 하고 들보를 등뼈로 생각하여 여기다가 목과 꼬리를 달면 뭐가 되겠어요? 동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 다리로 일어서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물에서 어떤 구조상의 착오가 있다면 건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움직이는 방법에도 고장이 있어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동작 방법이 움직이는 방법을 잘못하면 우리 몸에 고장이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며 움직이는 방법에도 엄연히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을 어길 때 몸이 틀어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체의 기초 구조입니다. 구조의 상에서도 상상될 수 있듯이 한 곳이 움직이면 그곳에 따라 다른 곳도 반드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어져 있는데 이것을 동시상관 운동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왼쪽 팔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시. 같은 쪽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언제고 같은 그 움직이는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운동 법칙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한번 행동을 하시면은 몸이 틀어지지 않고 틀어진 사람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 법칙들도 이런 것도 무시하고 막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골격들이 왜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틀어지고 다리가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지고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틀어지면은 이 사람이 긴장되는 게 원인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크게. 신경을 써도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또 오장육부 내장기관에 이상이 와도 등줄기 같은 데 굳어지고, 그러나 제일 많이 굳는 것은 뭐라 했어요? 200여 군데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이 변화가 오면 이 움직이지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긴장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언제 긴장되냐? 낮에 운동할 때는 긴장이 안 돼요. 저녁에 잘 때 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운동의 중심은 우리 허리에 있는데 모든 중심이 허리에서부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약한 사람은 다른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골격의 중심은 척추이고 사람은 직립해 있기 때문에 그 척추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골반, 이른바 허리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의 중심은 어떤 경우에도 허리에 있는 것입니다. 발의 운동은 안쪽에 중심을 두면 괜찮지만 반대로 새끼발가락 쪽에 중심을 두면 무릎이 불안정해지며 따라서 허리가 불안정해지므로 운동 중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손에 대하여 말하면 새끼손가락에 지나치게 힘주면 팔꿈치가 옆으로 붙으므로 몸의 중심선을 따라 힘이 들어가게 되나, 반대로 엄지손가락 쪽에 힘을 주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흐트러지므로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깨가 굳어집니다. 다음,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오른손잡이 있는 사람이 말이죠. 앞에 있는 자기 정면에 있는 정면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놓아두고 그것을 잡을 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오른발에 체중을 가하여 그것을 들으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왼발에 체중을 가하여 허리를 후방으로 당겨서 주워 올리는 것이 그 두 가지 비교하면 왼발에 체중을 가하여 주워 올리는 것이 편한데도 사람들은 꼭 오른발에 체중을 가한 채 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 글로 쓰니까 좀 복잡한데 말하면 그래요.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 왼쪽 다리를 오른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말합니다.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놓고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잡으면 중심이 되는 중앙에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통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른쪽 손으로 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 꼭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놓게 물건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고관절에 변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칙에 어긋난 동작으로 일반 사람은 몸의 왜곡은 대부분이 이 동작의 결과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오른손잡이인 사람은 오른발을 약간 뒤로 당기고서 동작하면 편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척추 왜곡이 병의 원인이다. 제가 수차 말했죠. 몸의 운동의 중심은 척추와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골반입니다. 척추가 짧은 축으로 이어져 있는 것은 운동에 있어서는 편리하나 왜곡되기 쉽다는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 척추의 왜곡이 자율신경실조 또는 부전이라고 하는 상태를 일으키며 척추에 따른 근육의 이상, 긴장은 척추의 왜곡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수족 등의 국소적인 연속 혹사로도 발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건강에는 우리 네 가지 기본이 있다고 그랬죠. 좀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 가지 기본 행동이 뭐냐? 첫째, 기본 행동 네 가지가 호흡, 음식, 정신활동, 신체운동 등 개개인의 행동과 환경과의 관련해서 성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지금 현재 내 나이 상태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호흡을 하고 또 어떻게 식상을 하고
어떤 정신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정신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영양 만점인 식사를 하고 있더라도 호흡이 약하거나 몸에 왜곡이 있으면 마침내 병이 되며 몸에 왜곡이 있더라도 편식을 하거나 호흡이 약하거나 하면 역시 병에 이릅니다. 몸에 왜곡이 없더라도 편식을 하거나 호흡이 약하거나 하면 역시 병에 이릅니다. 이렇듯 이 네 가지 기본 행동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호흡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체로 1분에 17번 내지 18회 호흡을 합니다. 여자가 좀 많이 쉰다고 해요. 자연의 구급처치로서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므로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호흡법을 익혀야만이 우리가 훌륭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의해 공기의 산소가 폐 속에서 엷은 막을 통과하여 혈액 속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의해 체내의 모든 세포에 운반되어 생명을 부여하고 노폐물을 흡취하여 호기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배설기에 의해서 체외로 배출됨으로써 폐의 호흡은 항상 연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수지 밸런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입니다. 치아의 종류와 또 수에 맞춘 식사가 뭘까? 우리 치아의 종류와 수에 주목하여 여기에 비례시키도록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여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치아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치, 앞니 8개는 야채를 씹을 때, 또 견치 4개는 육식, 고기 같은 것을 쓸 때, 그 다음에 구치 14개는 잡곡과 견과류, 맷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응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아의 조성에서 생각하면 야채 2, 육류 1, 잡곡류 4의 비율이 됩니다. 육식은 겨우 7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육류 과형의 식사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7분의 6까지가 식물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므로 식사법이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 식물 섭취를 6하고 육류는 1 정도만 하려면 6분의 1 정도만 그렇게 비례해서 식사를 하면 건강에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도 아무렇게나 운동해서 하면 건강에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몸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삐뚤어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저녁에 더 피곤하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법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운동의 기본은 몸의 중심을 안정시키고서 운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지에는 새끼손가락 쪽에, 하지에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신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이상 이에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소질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인식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버이며 사람들의 애정에 지탱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정에 마음을 써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거든 그것을 말로서 감사의 표시를 합시다. 마음은 명랑하고 기뻐지며 행동도 친절해지고 애정으로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상도 찌푸려지지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는 그 손님들을 제가
이렇게 딱 거의 양쪽으로 분리합니다. 어떻게 분리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첫날 와서 보면 어디도 어쩌고 어디 이상했다고 다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교정을 하고 갔다가 그 다음날 오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오늘 또 여기 아파요, 오늘 또 여기 아파요, 막 아픈 것만 찾아서 말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그러면 거기는 괜찮은데 오늘 뭐 여기가 아파요 그래요. 선생님 저 처음에 여기 아파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쎄 거기는 모르겠는데 왜 여기가 아프다고 막 다시 말하면 허리는 모르겠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아픈 것만 계속 찾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니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 군데 아파도 제일 아픈 것만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오는 쪽쪽 감사는 아주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간 내가 잠 못 잤으니 어제는 참 잠을 잤습니다. 어제는 그간 내가 뭐가 어쨌든지 어제는 참 편했습니다. 그럼 허리는 어때요? 허리는 그냥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 그냥 아프지만은 다른 데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날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빨리 효과를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평정하지 못하고 양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조건을 10가지씩 기록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노트에다가 하루에 감사할 것 매일 다른 거 10가지씩 계속 기록해 나가면 한 달쯤 지나면 자기의 품성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모든 것이 생활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으로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 때 우리의 건강이 더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체의 그 중요한 몇 가지 방법들, 관찰법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진도를 좀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 강의가 너무나도 기본이 되고 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제 강의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4가지 특히 그 4강, 5강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물론 전에 강의한 동영상들을 제가 일부 잘라서라도 이렇게 여기다 올려는 드리겠습니다만 그것 갖고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어떤 요청이 벌써 왔는데 한 집합에서 우리 이 코로나가 좀 끝나면은 일요일 날 9시부터 밤 9시까지 집합 아주 집중해서 실기는 집중해서 아마 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장소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딱 20명이 제일 좋습니다. 20명. 그래서 20명이면 2명씩 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0팀이거든요. 그러면 20명을 지도하기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한 20명을 넘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넘을 경우에 그런 강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물론 없으면 물론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런 강의는 아주 여기서 이 유튜브에서 확실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확신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제가 실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